안녕하세요. 박소연 멜리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 글로벌 브랜드 네이미스트 김영 대표님과 함께 글로벌 브랜드 네이밍의 팁, 특히 이제 화장품 브랜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김영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이 많은 브랜드를 지으시면서 꿀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상표 등록되면서 브랜드로서도 가치가 있고 식약처 규정에도 잘 맞는 그런 이름을 지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식약처 문제는 사실은 제품에 대한 기능을 과하게 표현했다거나 아니면 우리는 화장품인데 약간 의약품의 어떤 언어를 맞습니다. 썼다던가 이제 이랬을 때 식약처에서는 거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피해 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 변형을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내연적으로 함축적으로 그런 의미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 노하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성분명 같은 거 네이밍 많이 넣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 시카 같은 것도 좋아하시고 네. 병풀 이런 것도 좋아하시잖아요. 네, 네. 그런 거를 넣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브랜드에 이제 성분명을 넣을 때는 메인 브랜드가 이미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쵸, 생각을 그쵸. 하고요. 메인 브랜드가 있는 상태에서 성분이나 기능이나 이런 원료나 이런 것들을 서브로 받쳐주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메인 브랜드가 없이 성분이나 원료명을 메인으로 해서 할 수는 없어요. 메인 브랜드에 성분명이 들어가면 브랜드 확장성도 떨어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일례를 들어서 그 올리브 같은 원료 있잖아요. 네. 예전에는 올리브라는 것을 상표 등록을 해서 브랜드로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올리브가 이제 보편화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차별성이 떨어지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원료나 성분을 메인으로 쓰는 것은 배제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되게 네. 꿀팁인 것 같아요. 네.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제 기기들이 많이 발달하면서 니들샷 이런 것들도 네. 넣고 싶어 하시는데 메인 브랜드가 넣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 걸 넣고 싶은 이유는 바로 이거를 알려가지고 맞아요, 고객들이 맞아요. 바로 그쵸, 이걸 그쵸. 인식해서 사게끔 하는 그런 조급한 마음이신데 너무 이해는 가지만 브랜드는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그 가치를 상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가치를 쌓는 것에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제품을 최초로 만들었는데 그렇죠. 얘를 어떻게든 이름을 조금 녹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렇죠. 싶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그런 경우에도 기업에게 이제 반드시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최초인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티슈의 최초가 크리넥스잖아요. 크리넥스가 처음에 최초였지만 이게 보편화되면서 새로운 브랜드들이 막 계속 출시가 됐을 때 크리넥스가 지금까지 장수 브랜드가 된 이유는 조급하게 하지 않았던 브랜드였기 때문이고요. 애니콜의 사례를 또 들어드리면 최초의 모바일 브랜드였죠. 애니콜 어디서나 터진다라는 그치. 거였는데 지금은 없어졌거든요, 이 브랜드가. 맞아요. 그래서 그치.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브랜드는 당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기적인 브랜드의 가치를 쌓아서 이 가치가 2배, 3배, 10배가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에 집중을 하시게 되면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기업에게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식약처에서는 기능성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기능을 가지는 원료가 뭐 얼마 정도 이상 있어야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표시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던데 네네. 네이밍 하실 때 그런 것도 다 고려해가지고 네이밍을 하시는 편이세요? 그렇죠. 네이밍에서 그 부분을 감안을 해야만 나중에 상표 등록은 가능한데 화장품법이나 식약처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시간 낭비, 비용 낭비죠.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제 네. 등록 가능성 검토를 네. 네이밍할 때 했더니 국내는 어떻게 하겠는데 네. 이제 해외는 등록이 너무 가능성이 떨어져가지고 해외는 브랜드를 좀 바꿔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네네. 가끔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브랜드 일원화를 할 건지 이원화를 할 건지 이제 그 전략이거든요. 대기업의 입장, 중소기업 입장이 조금 다를 수는 있거든요. 이제 대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예산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따라서 지금은 국내용으로 만들고 국내에서 자리를 잡은 다음에 내년에는 해외 쪽을 공략하자 이렇게 했을 때 이원화 전략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론 이원화라는 거 가장 좋죠. 예를 들면 가히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가히 브랜드로 하고 해외에서도 가히로 하면은 해외
고객들이 또 우리나라에 또 관광을 하러 왔을 때 아, 그 브랜드가 이 브랜드구나라고 해서 이 통합된 그런 브랜드의 이미지를 느낄 수가 있는데 이 브랜드가 다른 브랜드로 불리면 다른 브랜드로 또 오인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단점을 고려해서 작업을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기업의 이 현황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브랜드 이원화가 나쁜 네. 것은 아니고 어떤 네. 기업의 상황이라든지 네. 전략에 따라서 가능할 것 가능할 같다는 이제 것 말씀이신 거죠? 이럴 때 팁이 또 있죠. 오. 국내 브랜드를 A라는 브랜드로 만들었을 때 해외 쪽을 A와 연계가 될 수 있게 브랜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미지를 굉장히 동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거든요. 오. 그런 쪽으로 저희가 또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중요한 거는 기업이 너무 앞서서 생각하지 말고 네.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 게 낫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 외에도 이제 수출 브랜드 네이밍을 네. 할 때 주의할 점 그런 게 있을까요? 원료나 성분이나 기능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삼성의 갤럭시라는 브랜드도 기능이나 뭐 성분이나 이런 특징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은 브랜드인데도 고객들한테 굉장히 사랑을 받잖아요. 조금 더 열린 시각으로 전문가의 의견 또 고객의 입장 고려한 네이밍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팁을 하나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한글을 활용을 많이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히가 그런 브랜드거든요. 그쵸. 한글을 영문화했을 때 한국적인 이미지도 낼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표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또 팁이 되기도 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네. 네이미스트로서 좋은 브랜드는 뭘까요? 저희가 네이밍을 할 때 최대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 중에 하나는 기억하기 쉽고 발음하기 좋은 또 브랜드 네이밍.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상표 등록이 가능한 이름이 되게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등록이 되지 않는 이름은 저는 나쁜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로는 국가의 또 문화에 걸맞는 이름, 고객의 또 언어에 이미지에 맞는 이름, 그리고 또 저희가 네이밍을 할 때는 컨셉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컨셉에 맞는 이름도 중요하고요. 확장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당장은 지금 하나의 제품에 마킹을 하겠지만 기업에서 또 새롭게 연구 개발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확장성을 고려해서 조금 포괄적인 네이밍이 좋은 브랜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화장품은 정말 너무너무 많은 브랜드가 있어가지고 네이밍이 쉽지가 않은 분류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김혜영 대표님과 함께 다양한 네이밍의 팁도 들어보고 궁극적으로 브랜드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디일까? 네, 이런 큰 좋은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